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45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시에 대한 남어입니다. 이 시에 대한 남어는 1968년 1월 20일 발행된 현대 한국 문학전집 제18권 52인 시집에 수록된 하나원 시인의 수필입니다. 시에 대한 남어, 하나원. 제목에서 다소 생소한 단어인 남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일본식 한문으로 낭꼬라고 하는데요. 남녀가 정답게 속삭이는 것 또는 제잘제잘 짓거리는 것, 젖먹이의 옹알거리는 말, 시설거림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시에 대한 나의 생각 또는 나의 견해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원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둥이다. 이 말에 아무렇지도 않다. 슬프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세상의 어떤 편견과 오류에서 나는 인간으로서의 인간 권리가 박탈되고 인류가 겪고 있는 비참 중에서 가장 참혹한 운명의 제물이 되고 말았다. 약육강식의 스산한 세상에서 나 환자를 성한 사람들이 통째로 먹는 비정을 나는 당하고 목격하고 응시한다. 나를 천형이라 하고는 사형을 당연시하고 학살하는 생지옥에서 용케 살아남은 생존자의 한 사람이다. 이렇듯 인간을 수호하는 절박한 호소를 나에게 호소한다. 이 세상에서는 호소할 곳이 없다. 이것이 곧 나의 시이고 문학이다. 나의 시정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지난날에는 인식하지 못한 만유의 진선미와 이경이다.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며 공경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자동 기술할 따름이다. 시인은 자기 나름으로 시론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시론 없이는 훌륭한 시가 강조될 수 없는 것인즉 영혼으로 쓰여진 시라야 진정한 시라 하겠으며 생명력을 갖는다. 진정한 예술 작품이란 인간의 뇌와 혈관 속에 영원히 따스하게 흐르며 그 생명은 영원하다. 시가 지적 작업인데 한국인은 고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성인이 되기 어렵다. 이런즉 시가 세대와 지성과의 접촉이 소원해지니 한국 시가 성장해 보지 못한 채 독자 없는 망각의 예술로 사양함을 서럽게 생각한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단어는 서로 사이가 두텁지 아니하고 거리가 있어서 서먹서먹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해질 무렵에 비스듬히 비치는 햇빛을 뜻하나 여기서는 태양이 서산 너머로 사라지듯이 흔적을 감추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시는 사람에게 민족에게 힘을 주며 힘이 되니 시 없이 인생이 없고 시 없이 민족의 힘이 솟아날 하늘과 땅이 없으니 중요한 시운동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나원 시인은 시의 중요성을 짧고 간결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인 나의 슬픈 반생기와 또 다른 수필에 기록된
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운 자서전 36챕터에 보면은 알은 천사다 8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시인이여, 시인 당신은 알의 눈동자를 보고 무엇을 써보시겠다는 충동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만약 시인이 된다고 하면 나는 시를 쓸 충동을 느끼면서도 시를 쓸 것 같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챕터 45 문학의 욕망 98페이지에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불은 문학이다. 또 하나의 불은 한 줄기의 피어나는 꽃, 이 꽃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기쁨, 구름이 떠가며 흩어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챕터 86 월남을 재촉하는 알의 환상 209페이지에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란 것이 식물의 최고의 시라고 하면 사랑이란 것은 인간 최고의 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알은 나의 최고의 시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챕터 127 자연은 찾았건만 310페이지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알의 아름다운 영혼이 승호한 최고의 시가 나를 못 견디게 사목해 한다. 이 최고의 시를 북한 땅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나만이 자유를 찾아 나만에 도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위가 아닐까. 그리고 다른 수필을 참조로 몇 컷을 보겠습니다. 1958년 신문의 9월호에 수록된 인간에 대한 반항정신으로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어는 시인이 만드는 것보다 일상생활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생명을 풍기는 말이 아니고는 시어로서는 죽은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시인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절히 느낀다. 이 인류의 불가피한 고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시밖에 없다. 공산주의보다도 민주주의보다도 예수보다도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봉합부를 쳐들어야 하겠다. 이렇게 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 1958년 9월호 신문에 시작 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는 꽃보다도 아름답고 피보다도 진하게 유유히 흐르는 강물보다도 그윽한 향기를 사람의 마음에 깊이 깊이 가을 하늘의 푸른 빛으로 물들여주며 그 마음의 푸른 빛깔은 심장을 붉게 마련하여 주며 핏줄 속에 따스하게 순환하면서 사람을 슬기롭게 승화시켜주는 것이라 믿는다. 시인에게는 자기의 시론이 있어야 하겠다. 나의 경우를 말한다면 인간으로서 인간 학대를 받고 인간 대열에서 쫓겨난 나 환자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 투쟁은 인간에 대한 반항이다. 그런 거로 나는 나를 누구보다도 문둥이라고 외치고 저주한다. 이래도 하나의 시작의 최고의 결정권을 얻지 못할 때 혼나간 사람 모양 술세계를 방황하면서 술은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든다. 시란 것은 시어의 창적 감각적인 어구가 시의 마지막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들 시정인들이 무의식 중에 말하는 가운데에 천금보다도 귀한 시어가 산일되고 있다. 하나의 시어는 마음에 깊은 충동을 준다. 그러나 기억력이 흐린 나로서는 섬광적인 찰나밖에는 나의 머리에 머물지 않는다. 이때 종이 조각에 써놓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 그 시어는
이 땅 위에서 사라지고 만다. 시어는 시인이 만든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생명을 풍기는 말이 아니고서는 시어로서는 죽은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인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절히 느낀다.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봉합부를 쳐들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상이 떠오를 때는 예전에는 종이와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메모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잘 발전이 돼 있어서 스마트폰에 바로 문자로 입력하거나 아니면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를 집으로 가져와서 다시 시를 꾸미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런 방식을 택할 거라 믿습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10월 10일 신문에 1958년 12월호에 수록된 어느 날의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겠습니다. 나환자를 구하는 구라사업과 버림받은 나병 환자의 자녀로서 아직도 감염이 되지 않은 고아 아닌 고아 미가마 사업을 맡아보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소위 글 쓴다는 나로서는 마음이 허락지 않고 이 경쟁 속에 어쩔 수 없는 선수로서 나선 것이 벌써 10년이 되었다. 아무 미련 없는 몸인이 사심없이 사업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무기가 되며 이 신념으로서 오늘날까지 의지의 투쟁을 계속한다. 그 하나는 이미 현대 사월호에 발표한 나환자의 유토피아인 무화공화국이다. 또 하나는 문인촌을 설치하자는 일이다. 문인촌을 창설하고 악패를 지향하고 문인의 본래의 사명을 다하고 문인으로서의 현실의 한국적 사명을 다하여 민족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유의한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시설을 갖추고 전 세계 사람을 부른다. 이 사업은 하찮은 저 같은 병신인 무존재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보아 월등한 조건을 구비한 문인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그런 문인들께서 이 세계적인 문인촌 창설 운동을 일으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철칙의 소망이다. 1959년 8월 20일 신문의 8, 9월호에 수록된 영원한 민족의 서정시 소월의 시를 말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주변에서 잘 쓰고 쉬운 말을 잘 다루어 그 말에 더욱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공감을 부르게끔 우리말을 아름답게 하였다. 음을 고려하여 음악적으로 잘 엮어놓았다. 소월 시인과 하운 시인은 거의 동년배의 사람인데 김소월 시인의 시에 대한 시평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겠습니다. 1965년 1월 7일 이방인이라는 수필집에 수록된 꽃새설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를 한다는 데서 꽃과의 긴 대화에서 신비적인 영감을 얻곤 한다. 인생의 최고의 꽃이 시라 하면 식물의 최고의 시가 꽃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명언다운 명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겠습니다. 1984년 6월 15일 이종석, 김정숙 공저의 인간 하나운 나는 죽어서 파랑새들이 365페이지에 수록된 남어초라는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불굴의 의지의 원천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면 나는 문학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싶다. 진실로 문학은 인간을 굳세게 하고
인간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의 의지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마 나에게 문학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자살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훈 시인은 문학에 대한 열정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46화 하나훈 시인의 스필 요양잡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웅섭이었습니다.